많은 분들이 막 진짜 수십억씩 피해를 보신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사기꾼 상대로 신속하게 투자 사기, 형사 고소, 민사 소송 이걸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때 주의해야 될 게 뭐가 있냐? 안녕하세요, 곽상빈 변호사입니다. 저는 이제 회계사, 변호사, 감정평가사 다 갖고 있어서 이제 재산 관련된 분쟁 또는 재산 관련된 자문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투자 관련된 사기가 굉장히 많아요. 투자 사기라고 하면은 속여가지고 상대방 속여서 이 사기꾼이 가해자가 피해자를 속여서 있지도 않은 거 있다고 하거나 아니면은 엄청난 수익률을 보장해준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돈을 갖고서 나르거나 아니면 어디 이상한 데다가 투자해가지고 다 날려버리거나 그랬을 때 이제 회수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 피해자들은 그러면 이때 내 피 같은 돈을 날렸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사기꾼들한테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해야지 빨리 회수를 할 수 있냐, 이걸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시기가 되게 늦어지고 질질 끌고 계속 고민만 하다 보면은 정말로 여러분들 피 같은 돈을 날려버릴 수도 있어요. 아예 보전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한테 작년에 온 케이스 중에 되게 안타까운 사건이 많았는데요. 제가 하나하나 다 짚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투자 사기라고 일단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투자 사기. 이게 투자 사기를 당했는데 투자금을 회수받는 게 목적이지 상대방 처벌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도구이자 부차적인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뭐 진짜 화가 나서 제일 처벌을 해달라 이렇게 하면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날린 돈을 먼저 회수하는 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잖아요. 이게 왜 투자 사기가 요즘 많아졌나 봤더니 과거에는 이제 투자는 너무 위험한 거다라는 풍조가 꽤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자산 증식을 위해서는 투자는요 필수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지금 김종국도 사는 곳은 해가지고 누구 집 이렇게 나왔는데 이 주변 권유로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했다. 그러니까 이 유명한 사람도 잘 모르면은 사기를 당할 수 있다. 그것도 수십억의 사기를 당할 수 있다. 이런 신문 기사가 있었죠. 왜 그러냐면 왜 최근에는 투자를 안 하면 바보 취급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투자는요, 여러분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바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 항상 위험을 동반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돼요. 투자는 여러분들 그냥 대충 돈 넣고서 오르겠지 이렇게 하면은 큰일 납니다. 100% 잃어요. 이런 식으로 투자하면. 그리고요, 주변에서 이거 좋다 한번 투자해봐 계약서 쓰고서 돈 입금하는 순간 여러분들 못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지만 다양한 문제점,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어요. 단기간에 고수익을 노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고 이걸 악용하는 사람도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투자 사기로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수백억까지 날리는 사람들이 저한테 도와달라고 하시는 분들 꽤 많은데 작년에 진짜 코인 관련된 사기 당하신 분들 제가 집단으로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변호사를 찾는다고 해서 저한테 상담을 요청을 했어요. 근데 너무 늦었어요. 이미 사기꾼들 다 재산 빼돌리고 도망가고 형사로 고소를 하더라도 당연히 재산 집행이 안 돼가지고 민사소송으로 승소를 해도 재산을 이제 돌려받을 수 있는, 집행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오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막 진짜 수십억씩 피해를 보신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사기꾼 상대로 신속하게 투자 사기, 형사 고소, 민사 소송 이걸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때 주의해야 될 게 뭐가 있냐? 일단 저는 3가지 정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민사소송으로 돈 돌려받고 싶으시면은 대여금과 투자금부터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꼭 하셔야 되고 미리. 세 번째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각각에 맞는 증거를 잘 수집해서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이거 정리 잘 하셔야 돼요. 큰일 납니다. 안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투자 사기로 소송으로 돈을 돌려받고 싶다 이랬을 때 대여금이냐 투자금이냐부터 일단 구분을 해보세요. 일단 투자 사기 민사 소송으로 피해를 회복하고 싶으면은 가해자의 기망행위, 불법 영득 의사 요거 입증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금의 성격을 좀 따져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대여금이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그리고 투자금이면 투자금 회수 청구 소송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지 않은 법적 조치를 취했다가는요 더 불리한 입장에 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투자인지 대여금인지 이제 명확하게 구분을 하시고 난 돈 빌려준 거다, 아니다 난 투자한 거다. 사실 빌려준 거는 이제 달라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뭐 계약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근데 난 투자한 거다. 투자라는 건 뭐예요? 당연히 여러분들 투자는요 돈 넣고 어느 정도 수익을 기대하고 나중에 그걸 뭐 차익을 실현하거나 이럴 걸 기대해서 리스크를 테이킹하는 겁니다. 리스크를 지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을 수 있어요. 투자 사기 민사소송, 자, 이때 뭐부터 생각해야 되냐? 소송 제기하기 전에 이 사람 재산부터 묶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가압류 가처분 신청부터 하셔야 돼요. 이 투자 사기 당했으면은요 일단은 형사소송 민사소송 다 제기를 하는데 소송에 앞서서 빠르게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당연히 가압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가압류가 뭐냐면 말 그대로 이겁니다. 금전 채권 또는 금전으로 처분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우리가 보전하기 위해서, 결국 돈을 보전하기 위해서 가해자의 돈을 묶어놓는 거예요. 이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동결시켜가지고 채무자가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집행보전제도입니다. 그리고 가처분은요 금전 채권 이외의 권리나 아니면 법률 관계에 관한 확정 판결, 이거를 강제 집행해야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서 나가라, 아니면 나 못 나간다, 아니면은 뭘 해라, 이렇게 금전 관계 이외의 의무를 이제 보전하기 위해서 가처분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 받으려면 가압류가 맞겠죠. 가압류. 그리고 뭔가를 이전받아야 되는 거면 가처분이겠죠. 뭔가 금전 이외의 것을.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가진 권리를 현실적으로 실현하려면요 이 투자 사기 민사소송 같은 절차를 이제 거쳐야 되겠죠. 이때 집행 권한을 받고 강제 집행 절차를 거쳐서 돈을 받아와야 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돼요. 많은 시간. 채권자가 집행 권한을 받아도요 실질적으로 권리를 실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결국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판결에서 승소해놓고. 이것 때문에 가처분은 결국 하셔야 돼요. 이러한 상황 대비해서 다툼의 대상이 되는 물건 또는 지위, 이런 걸 임시적으로 나는 법률 관계를 지키겠어 하고서 임시적으로 뭔가 관계를 설정해 놓는 거고요. 이 손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장치입니다. 가압류도 마찬가지고요. 돈에 대해서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는 거죠. 투자 사기로 이제 민사 소송을 걸 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아니면 약정금 청구 이런 것도 고려를 해보셔야 돼요. 그냥 손해배상 청구만 찍할 게 아니고 어떻게 다르냐면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그겁니다. 상대방이 법률에 이제 근거 없이 이익을 얻고 그걸로 원고가 손해를 입고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은 야 너는 부당하게 이익을 얻었으니까 돌려내라 해가지고 법률상 이익 없이 받은 그 이익을 토해내 하는 소송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입니다. 상대방이 얻은 투자금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을 해보실 수 있는데 이때 투자계약이 무효다 아니면 취소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계약이었어 하고서 무효 취소 주장을 해가지고 결국 계약이 없던 걸로 만들어서 돈을 다시 반환받아야 됩니다. 이때 상대방의 사기로 인해서 투자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주장해야죠. 사기면 취소를 할 수 있고 계약이 무효가 되니까 다시 원상복구로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거든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이걸 통해 가지고 투자 계약이 취소되잖아요. 그러면 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은 약정금 청구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약정금. 많은 사례에서 가해자가 더 큰 금액을 유치하기 위해서 막 원금을 보장한다, 일정 금액 반환을 약속하는 경우가 있어요. 난 야 이만큼은 내가 그냥 돈 돌려줄 수 있어, 나중에 야 망해도 돌려줄 수 있어, 이러면 100% 다 투자하죠. 무조건 보장해주고 수익도 준다는데 이를 근거로 대여금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일단 야 반환 약정이 있다라고 주장해가지고 약정금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투자 사기를 당한 경우에 다양한 법적 가능성을 검토하고요,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여러분들이 이제 검토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그리고 재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어떤 재산이 어떤 가치를 갖는지 그 감정평가사와 회계사를 통해 가지고 이런 걸 진행을 하셔야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감정평가사, 회계사, 변호사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한테 한 큐에 다 검토를 해드릴 수가 있고요. 근데 투자 사기 때 민사소송 이걸 제기할 때 투자금을 빨리 돌려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도움을 받으려면은요 진짜 종합적인 거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떤 사람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잃기 위해서 투자하는 경우 절대 없습니다. 돈 딸 생각만 하고서
투자를 하게 돼 있어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선의로 진행한 투자에서 사기당했으면 사기꾼에 대해서 응징을 하고 그냥 정당한 금액을 그냥 되돌려 받으셔야 돼요. 딴 사람 모르겠고 내 거라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걸 좀 도와드릴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재산이 얼마일까? 이 비상장 주식에 투자했는데 이 비상장 주식에서 어떻게 회수를 할 수 있을까? 아니면은 뭔가 돈을 빌려줬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할 때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절차, 가압류 가처분, 그리고 민사소송, 형사소송, 이거 세 가지를 다 유기적으로 섞어서 돈을 회수를 받으셔야 돼요. 물론 상대방이 정말 무자력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성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제가 항상 성공하는 투자는 뭘까? 뭐 부동산, 주식, 코인 이런 얘기만 좀 주로 하다가 책도 뭐 주식 투자, 코인 투자, 뭐 부동산 투자 관련된 책 베스트셀러 썼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리스크 관리는 법적인 영역으로 넘어오게 돼 있어요. 나중에 잘못됐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리미리 그런 걸 검토를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물론 성공 투자하셔야 되겠지만 여러분들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법률적인 부분도 잘 챙겨보시고 만약에 긴급한 일이 발생했다 하시면은 저한테 문의 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좋은 내용 같이 공유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뭐 댓글 달아주셔도 되고 제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이메일은 여기 고정 댓글이나 아니면은 저희 그 채널에 나와 있으니까요. 이메일 주시고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